네, 구속이냐 기각이냐 관심을 모았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 등 판단이 남아 있어서 이 부회장 관련 사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의원님 아니고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예. 예.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네.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일부 언론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60%가 넘는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로 경제 위기 국면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예. 떴거든요 보면. 근데 실제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예.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여론들이 재판부 결정에 좀 영향이 있나 보죠? 원래 교과서적으로 보면 여론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제 저녁 9시쯤 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쯤에서 아마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기록이 한 20만 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요 예. 보면. 그러면 거의 영장 뭐 트럭 예. 그러니까 청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래서 영장 판사가 5시간 만에 결정을 했는데 예. 조금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밖에서 보기에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력 인사들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고민한 흔적들이 이제 판사님 결정 예. 과정에서 엿보이는데 너무 빨리 기각 결정이 나와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물론 이제 법원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예. 그 절차적인 어떤 방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20만 쪽 기록인데 네. 조금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판사께서 있다. 그 20만 예. 쪽을 얼마만큼 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은 예. 들더라고요. 어제 그 기각을 하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기각 결정문을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예. 같다. 그다음에 증거 수집도 현 단계에서 상당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다. 다만 불구속 재판이라고 하는 원칙의 근거에서 볼 때 어제 영장 청구된 이재용 피의자라든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예.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네. 그럼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건데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과연 도주하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 가지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받는 어떤 법정에 계속해서 출석을 잘 하고 있었고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삼성그룹의 어떤 준법 경영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법원이 좀 회의적으로 좀 봤던 것 같고 예.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논란이나 상당히 쟁점이 예. 될 만한 부분들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증거를 수집할 만큼 수집을 했으니까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봐라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안의 중대성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했을 텐데요. 네. 눈에 띄는 게 영장 전담 부장 판사 판단 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할 네. 때 전해드리면 이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기록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의도나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판사께서 이제 그 예. 표현을 안 썼는지는 사실은 저도 분명하지는 않는데 앞부분 문장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증거 수집이 충분히 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어떤 문구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예. 이재용 피의자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는 아마 충분히 검찰이 확보할 만큼 확보했다. 예. 아마 이런 여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영장은 기각해도 재판에 갔을 때 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어차피 예.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고 네. 이제 혐의 인정 가능성도 영장 판사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아마 상당히 있다는 아마 함의가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여쭤봤고 네, 네. 어쨌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네. 승계를 위한 시세 조정이나 아니면 분식회계 같은 불법이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가장 주요한 논리는 뭡니까? 이제 여러 번 재판이 예. 이제 여러 건 또 여러 번 있는 중에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첫째는 이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3배의 비율,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1의 비율, 예. 이렇게 지금 이제 합병의 비율이 정해졌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3대 1의 비율이 과연 적정한가, 예. 가치 평가가 적정한가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제 작업으로 있었던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적정하게 됐느냐.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자회사였던 그러니까 제일모직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로 원래 규정이 그렇죠. 되어 있었던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원래는 자회사로 돼 있다가 사실은 예. 이 합병 직전에 이게 그냥 관계회사로 이게 평가가 변경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장부상의 가치가 그냥 이렇게 확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평가를 전환한 것은 과연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쟁점이 되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 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을 했던 부분들 가령 이게 지금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미국의 제약회사인 바이오젠 측에서 이제 이 콜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매수에 관련된. 예. 근데 이 콜 옵션이 지금 제대로 공시가 안 돼 있었는데 이 공시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다른 관련자들이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어떤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다투어졌던 겁니다. 예. 근데 뭔가 이 승계 과정에서 상식선 상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는 것과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 불법으로 증명해내는 것도 이게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한 다툼은 있는데 네. 어쨌든 어제 이제 뭐 검찰 영장 청구를 가지고 일부 언론이라든지 또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시각들도 상당히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었던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한 2년 예. 가까운 검사와 실사를 통해서 이런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건 시세 조정에 해당한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검찰에 2번 네. 고발을 했던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쪽에서도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성명서도 내고 고발도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심상정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검찰이 영장 청구한 그 시각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탈법 불법이 이 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예.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삼성을 옹호하는 또 삼성 측에서는 보면 이건 적정하게 합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한 어떤 내부적인 경영 판단이다. 네. 그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공시한 것도 애초에 처음에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우리는 변경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네.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의 반론이니까요. 네. 사실 이제 좀 지켜보면 되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재판이 조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도 이 사건 수사가 2018년에 지금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년, 19년, 20년 해서 한 2년 몇 개월 동안 수사가 지금 굉장히 길게 끌어왔거든요. 그러면 불구속으로 기소가 된다고 치면 이 재판은 또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사회가 큰 틀에서 보면 삼성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된다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일단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다퉈보고 또 하나는 불법 행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이제 다퉈봐야 되는데 네. 이재용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G 이게 한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이제 보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아마 이게 쟁점으로 다뤄졌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떤 거고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게 주요한 부분으로 다뤄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예.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고 그 전제가 돼야 삼성그룹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제 잘 순항을 할 수 있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범죄, 시세 조정이라든지 부실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의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점을 이제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싶었을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경영상 필요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무슨 불법의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령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전산 담당 실무 직원이 가령 컴퓨터 서버 자기 집으로 빼돌렸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리고 회사 이게 바닥에다 마룻바닥 그냥 장판 컴퓨터 밑에. 거기다 다 예. 묻어버렸고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또 직원들이 컴퓨터라든지 이거 다 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경영권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예.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에피스 이 가치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실무 담당 직원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예. 있길래 컴퓨터를 그냥 회사 바닥에 그냥 묻어버리고 예. 시멘트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행위까지 할 것인지 예. 그럼 그 일련의 행위들을 본다면 사실은 네. 법조인이나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이 추정할 수가 있겠죠. 예.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무죄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네.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불구속 기소로 갈까요? 아니면 제가 볼 예. 때는 아마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제 2명 같이 기각된 예. 까지 일괄 불구속 네. 기소. 예. 네. 왜냐하면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할 의지가 있으면 아마 영장 기각 후에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이 예. 아마 영장 재청구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혔을 예. 터인데 오늘까지도 사실은 영장 재청구 의지를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 법무부나 청와대 또 집권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심상정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과 같이 이제 어떤 재벌 개혁 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목소리를 조금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여당의 민주당에서도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서 큰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맥락 속에서 보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검찰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울 것이다.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예. 일괄 불구속 기소로 기소할 가지 것으로. 않을까. 네. 자, 삼성 측은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좀 판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각이 됐고 열릴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요.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열릴 가능성 오히려 더 적어진 것이 오히려 아니- 더 적어졌다. 예, 아, 예. 예.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네. 하는 것은 검찰 내부 특히 실무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아주 명약관화하게 유죄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실무 담당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 삼성 총수라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 모든 분들이 실무 검사의 유죄 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영장 청구가 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유죄라고 검찰 내부에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찰 수사자문시민위원회에 회부해서 누군가가 이게 유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네. 그걸 아무리 자문 권고적 의견이라고 하지만 그걸 예. 무시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2번에 걸친 고발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이게 무혐의다 또는 뭐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사실은 금융위원회 고발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결과인데 일종의 준국가기관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명확히 판정을 한 것을 그걸 또 수사를 안 한다 무혐의라고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예. 제가 오히려 보기에는 열릴 가능성이 수사자문위원회에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건 당연히 기소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건 한 고비를 넘겨도 지금 뇌물 혐의 국정농단 재판 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남아 있어서 삼성은 계속 산 넘어 사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